안녕하십니까. 의대 진학을 위한 교육 매니지먼트 의문을 열다의 김진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변화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웃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에 우리는 적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절망하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은 이 자유학년제와 같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있을까요? 절망하고 있을까요? 만약 적응을 했다라면 어떻게 한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얻은 대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에 적응했다라는 것, 단순히 적응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 그 변화의 결과로서 나의 위치가 누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느냐. 또한 변화에 절망한다는 것이 단순히 뭔가 슬픔이나 어떤 실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변화에 뒤처지게 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초라해진 스스로를 발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을 많은 변화들 중에서 특히나 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가 가지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겪고 있는 변화를 이 두 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시대적 변화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라는 것, 교육자로서의 우리는 이 교육체제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교육은 입시 중심, 시험 점수 중심, 석차 중심의 어떤 주입식 교육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체제가 잘못이 있다는 것 또한 오히려 그 체제를 겪어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구체제에 대한 불만과 또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나타났고요.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체제가 이전의 어떤 시험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전의 그런 시험 중심의 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의 바람이고요. 우리 중1들은 그 개정교육과정의 첫 선두주자로서 자유학기제, 나아가 현재는 자유학년제라는 체제 속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에 말하기 앞서서 과연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역량을 키우고자 할까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 6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이 언어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서 자기의 주도된 학습, 즉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하는 아이. 두 번째, 내가 듣고 배운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아이. 세 번째,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아이. 네 번째, 어떤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기계적인 이런 유물론적 사고가 아니라 좀 진정 거기에서 뭔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감성을 이해할 줄 아는 아이. 다섯 번째, 주변과 소통할 줄 알며 나의 얘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이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핵심적인 모토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기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죠. 상징적으로 일단 사복을 입고 학교를 가다가 교복을 입는다는 점, 너무나 큰 변화일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이라거나 어떤 배우는 것들, 생활하는 또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겪어보신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1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왔다는 이 큰 변화에 맞붙여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말했던 자유학년제라는 제도입니다. 애초에 자유학년제란 말이 있기 전에 2016년 자유학기제라는 제도가 시작됐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학기 개념으로 적용하였다가 이것을 1년 단위로 넓힌 것이 자유학년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험이 없는 겁니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중간 기말고사입니다. 소위 내신이라 불리는 제도인데요.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너무나 주입식 암기 교육과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자꾸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팽배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시험을 없애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를 실험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 자유학년 제도입니다. 근데 이 자유학년 제도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저희 초등 설명에서 말했던 고교학점제라는 것과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던 새에 이 자유학년제를 고등학교 1학년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자유학년제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중간 기말고사에 학기당 2번, 총 4번의 시험을 배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왜 이루어졌는지는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 아일랜드라는 국가가 1940년대 국민소득 200불 이하의 국가가 막 90년대가 되기 전 국민소득 4만 불이 육박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모태가 되었다고 불리는 전환학년제라는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시면 우리가 아는 자유학년제와 매우 똑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없앴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가 소위 말하는 주입식 암기 교육이죠. 그래서 그 주입식 암기 교육을 탈피하고자 이 시험을 배제한 것인데요. 그럼 이걸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유학년제를 4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여형 수업입니다. 기존의 이 주입식 교육, 사실 내신 시험이 불러온 가장 큰 결과물인데요. 이러한 주입식 암기 교육을 벗어나서 학생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생이 정말 진정으로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정 중심의 평가입니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양새를 선생님은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가 얼마나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를 또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또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료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런 수행도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수업 과정에 대한 평가가 동반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수업에서 얻은 본인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수행평가 제도를 통해서 그 학생의 수업 수행도를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듣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이 이 과정중심 평가의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의 자신의 선택권을 조금 더 많이 보장받게 됩니다. 현재 중1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소위 말하는 국영수가사라고 불리는 기본 교과 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고 오후 시간에는 주제 선택, 예술, 체육, 진로 탐색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현재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것이 100% 자유도를 보장하지 못하지만요.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이 될 것이 이미 공시되어 있고요.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그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자유학년제라는 제도를 엮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많은 유사성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 고교학점제는 현행 초등 6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중1과 초6이 현재 같은 어떤 거대한 흐름 속,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같은 궤를 달리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와 조금 더 자유로운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동기를 좀 더 부여시킴으로써 아이가 공부에 또는 학업에 진심으로 임하게 된다면 분명히 네 번째 키워드인 이 기본 학력 향상이라는 것도 실현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학력이라는 것도
단순히 잘 외우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유학년제, 사실 그 이전 4년간의 자유학기제와 현재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 자유학년제, 그 약 6년의 변화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요? 물론 좋은 사례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잘못된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방식의 대응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비교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비교과라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는 정말 그런 예술, 미술이죠, 사실. 또 음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실험, 다양한 형태들이 모두 비교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수업에서 이런 비교과 과목들의 수업이 설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책임을 주네?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아이는 국영수, 과, 사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로 소위 말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과 학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경향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나쁜 선행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선행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아이가 배워야 될 것이 전혀 어머님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죠, 실제로. 더군다나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목들을 또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예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시행된 것이,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이 선행이라는 개념인데요. 물론 어머님, 선행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선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행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변질되면서요. 요즘에는 극선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제가 특정 과목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극선행이란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학이죠. 워낙 수학이 중요합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수학이라는 것이 이 어떤 과목보다 진도, 단원의 개념이 확실히 끊어지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수학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로 다가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간다는 것, 앞서 나간다는 것, 한 학기, 1년, 2년, 심지어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배우는 정도까지도 극선행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짧은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학원 수학 선생님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상황이 실제로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급기야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기초학력 진단평가, 즉 기초학력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공백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교육의 기초학력의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 강하고 기초학력 부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총력적으로 우리 모두가 대응해야 된다는 이제 공감대가 있습니다. 시험이 하나 더 늘어서 볼멘 소리도 나오겠지만 자식 공부 생각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를 겁니다. 당장 서울시 교육청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를 별도 배치했던 제도를 앞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중2학년입니다, 어머님. 지금 현재 학원에서는 고등 수학 상하, 수원, 수투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배우고 있는 아이가 정작 중등 수준의 수학 문제에서 쩔쩔매고 있는 현상들, 과연 이런 진도에 치중한 형태의 선행학습이 아이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냥 진도 개념의 어떤
선행 중심의 학습을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이 수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절망하게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비극이 딱히 수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인이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국어 교과서를 아이들이 읽고서 그 국어로 써진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영어 교과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어머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본문으로 만든 문제의 답은 또 내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현상일까요? 과연 우리 자유학년제 혹은 나중에 이어질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런 교육의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잘 맞추고 있는 것일까요? 네, 보셨다시피 우리 중2 아이들이 학원에서는 고등학교의 수학, 소위 말하는 수원, 수투와 같은 이런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으면서 정작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바탕으로 한 학교 시험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선행제도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자꾸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이 자유학년제라는 제도는 쉽게 말해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나의 꿈과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을 주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는가는 분명 자유적인 자기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진도 중심의 앞서 나간 형태의 수업이 과연 정말 그 아이의 꿈과 미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 EBS에서 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중3학년 학생들 중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 10%도 크게 잡아준 거라고 합니다. 아마 두 자릿수를 맞추는 게 좀 낫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10% 아이들은 또 과연 교과서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조차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골라서 반복하는, 사실 반복된 주입식 암기 교육을 여전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특출날 뿐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풍소에 따라서 중2, 중3 아이들은 자꾸만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과목과 학교에서 치는 시험 사이의 간극 속에서 간극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학년을 잘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당연히 수업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한다는 것, 그 수업에서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과 자유자재로 소통해야 됩니다, 어머님. 우리나라 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모르지만 모른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런 이해도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우리 미래 창의 인재 역량 속에 있는 자기 표현 능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수업에서 듣고 있는 그 기본 교과들에서 조금 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업 속에서 자신의 어필을 잘한 아이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이후에 제출되는 그 수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평가를 하는 수행평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평가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한 결과물로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결과물에만 평가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의 과정 또한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은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행평가의 비중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수행평가의 형식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평가, 동료평가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 과정 평가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평가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라거나 어떤 주제를 선정하여서 자신이 수행을 하고 발표하는 형식의 보고서들입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형성평가 사실 이전에 이 쪽지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사실 쪽지 시험 자체도 선생님이 아이가 잘 듣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과거의 쪽지 시험은 정말로 빈칸 채우기 형태의 문답식이었다면 현재의 쪽지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것을 토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그 생각의 과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보낸 자유학년제라는 것은 이 자유로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커리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커리어 내지는 자기만의 히스토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커리어와 히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다양한 활동 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문에서는 이 자유학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활동 속에 첫 번째 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균형 잡힌 교과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교과 수업에 대해서는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아이가 듣게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 오늘 이 우리 의문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또 잘 보낸 자유학년제의 여러 가지 어떤 목표와 또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 능동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고 또 자기가 표현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자기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서 우리 의문의 나비 효과라는 활동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비상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나비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한 이 나비라는 존재, 아름답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기까지 애벌레, 번데기의 과정을 거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 나비처럼 훨훨 날아오르는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스스로 탐구하는 어떤 활동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이 나비 효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요.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또 실제로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이 나비 효과라는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 나비 효과를 시작하고 이것을 실행했던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 꿈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길을 잡았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저희의 나비 효과 활동과 비슷한 형태의 꿈 발표 대회가 모 학교에서 실시되었었는데요. 그 대회의 결선에 우리 의문의 아이들이 나가서 서로 결승을 다투는 이런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모든 설명들 다 이 자유학년제라는 어떤 거대한 틀 속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유학년제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꿈과 진로를 좀 더 자유롭게 찾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우리의 나비 효과는 바로 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든 학업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읽는 능력,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문해력이라는 능력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활동으로서
우리 의문에서는 칸을 채우다 독서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주어진 글을 눈으로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요. 또한 내가 이해한 이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남에게 나의 생각을 이해시킬 수 있게 잘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미니 면접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하여서 저희 의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저희 매니징 타임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 뼘 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한 뼘 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면접 활동을 위해서 자기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뼘 일기에 대해서는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의 일기로 한 뼘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단 하나의 성장 일기, 한 뼘 일기. 야, 너 그게 뭐야? 다이어리 있던데. 그냥 다이어리가 아니라 의대 진학을 위한 필수템이지. 필수템? 좋은 거 가르쳐줘. 근데 왜 한 뼘 일기야? 크기가 한 뼘인가? 그것도 맞지만 매일 한 뼘씩 글을 써서 생각도 한 뼘씩 성장한다는 거야. 매일 한 뼘씩 글쓰기, 매일 한 뼘씩 성장하기. 생각을 자라게 하는 단 하나의 성장일기. 매일 질문이 하나씩 있네. 그 질문들은 고입, 대입, 영재원 등의 실제 면접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 눈높이에 맞춰 변형한 거야. 주간 면접은 뭐지? 의대 진학의 가장 마지막 관문인 다중미니 면접, MMI라고 알지? 기출된 문제들을 먼저 보고 생각을 정해야 하는 거야. 1년 후. 한 뼘 한 뼘 매일 성장하는 기쁨. 1년 후에는 엄청나게 성장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쓰기 능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 꾸준히 조금씩 쓰는 연습이 필요해. 한 뼘 일기. 의대 진학 필수템, 내신 대비, 서술형 문제, 대입 논술, 면접 대비. 그래,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한 뼘씩 성장해 가자. 쭉쭉쭉 한 뼘 일기.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활동들은 어떤 자기 표현에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소개해드릴 활동들은 사회성 내지는 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함양할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또 저희 의문의 어떤 자랑거리인 이 사제 동행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스승사와 제자겠죠.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로서의 선생님과 배우는 존재로서의 이런 학생, 그런 일방적 관계보다는 조금 더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취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저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장소에서 다양한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미션들은 학생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도 팀을 이루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일부분을 작용하면서 이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단순히 먼 존재가 아닌 조금 더 가까운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매니징 활동에서의 팀 창작 활동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서 파스타 면으로 다리 만들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개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혼자서는 힘들어요, 선생님. 팀으로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저한테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의 그런 제안에 놀랐었고요. 사실 제가 이 대회에 상품을 걸었었는데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아이들의 그런 협업 정신이 매우 두드러졌었고요. 또 실제로 그 결과물로서 1등을 했던 아이의 다리는 단순히 파스타 면으로 만든 다리이지만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디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문에선 첫 번째로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을 현재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른말 고운말을 쓰자라는 취지에 나쁜 말을 쓰지 말자라는 어떤 이런 네거티브한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아름답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2개 정도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으로 악필지옥, 명필천국이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글씨라는 것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이런 필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어떤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데스크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클린데스크, 어머니들 당장 오늘 아이의 책상을 한번 보시면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조금 뜨끔하기도 하고요. 이 환경이 사람의 생각을 만든다라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돈되고 깔끔한 환경 속에서는 뭘 하든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 아이들에게도 나의 책상이, 나의 학업을 위한 이 공간이 어떤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공간이 아닌 조금 더 정돈된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에 조금 더 체계를 갖추고 또 효율을 높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다양한 교내의 활동들을 통해서 히스토리, 자기의 커리어와 히스토리를 쌓을 수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제탐구 보고서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교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대회가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요. 우리 의문에서는 이 주제탐구 보고서 활동으로 보고 또 보고 과학 실험을 통한 주제탐구 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PBL이라 불리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형태의 어떤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 보고 또 보고 활동을 수행한 아이들이 가장 최근에도 이 학교에서 벌어졌던 이 자유주제 과학탐구대회라는 국가주도의 행사에서 학교에서 우리 학원 아이들이 모두 본선에 올라가고 학원의 아이들끼리 1등을 다투는 이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의무는 이 PBL, 즉 주제탐구 보고 활동을 단순히 과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과목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탐구 보고서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아이의 이런 발표 능력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쌓는 거 분명히 좋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 커리어가 단순히 중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이 보고서가 담임 선생님에게 그대로 제출되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저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학생 생활기록부에 있는 세부 특기 능력 사항에 그대로 기록될 정도이고요. 이와 같은 이 주제탐구 보고서는 고등학교 각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되어도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수준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의 이 세부 특기 능력 사항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어떤 멋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내에서 열리는 여러 대회들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의 이 교내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출전한 아이들의 대본을 보거나 스피치를 도와주는 형태로 함께 호흡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교과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내 대회의 활동을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거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순히 교내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공모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공모전이라는 말이 되게 낯설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높여서 요즘에 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요, 공모전이라는 말은 거의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경험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최근 저희는 이 부산 수학문화관 건립 기념행사로서 열렸던 이 애칭 열기 대회, 애칭 공모전에 응모를 하였었습니다. 아직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와 같은 여러 대회들에 나가는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유의미하다고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의미한 결과까지도 저희는 얻어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기평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자유학년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험이 없습니다, 어머님. 물론 수행평가라거나 형성평가와 같은 평가 방식이 있긴 하지만요. 그것이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무는 아이의 이런 학업 내지는 비교과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의 성과와 어느 정도 자기의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내 형성평가와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저희 의문에서도 수업별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수학의 경우에는 티칭 수업과 코칭 수업으로 수업을 분리하여서 아이들의 개별적 성취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또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수학 코칭 수업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우리 의문의 국어와 영어에서는 수업 외적으로도 아이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코칭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자랑거리긴 한데요. 저희 의문의 영어 단어 시스템은 단순한 종이에 치는 지필고사가 아니라 이 클래스카드라고 불리는 온라인 테스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카드, 다음 사진과 같은데요. 들어가자마자 보시는 멋진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의 영어 선생님의 3분의 1이 이용한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클래스카드가 처음 개발되던 당시에 이것의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도 클래스카드로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을 친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문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대해서 그 한 달간의 학업 성과 그리고 나아가 학기 전체의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1 아이들이 내년에 중2가 되었을 때 첫 중간고사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또 심지어는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왜? 시험에 경험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 시험의 기회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 첫 시험이든 마지막 시험이든 시험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변수들이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OMR 카드를 밀려 썼다거나 마킹을 잘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로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에 그 시험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더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저희 원래고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교과서 읽기 능력, 문해력이란 말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읽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서 저희 학원의 활동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영어 단어를 써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들에게 글을 읽혀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 글은 letter, 글자일 뿐입니다. 그냥 글자로 소리를 읽어낼 수 있긴 하지만 정작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은 이 글을 letter가 아니라 텍스트로서 조금 더 맥락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서 글로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우리 학원의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우리 의문에서 두 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칸을 채우다 수학인데요. 여기서 칸이라는 것은 빈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만들어진 빈칸들을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될까요? 바로 역량이죠. 그 역량으로서 우리 칸을 채우다 수학은 이 수학을 읽어내는 힘, 수학적 독해력을 채워주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두 달에 한 권씩 어떤 수학 서적들을 읽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해온 과정, 또 그 역사, 또 대표적인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제와 숫자로 구성된 어떤 교과목이 아닌 좀 더 큰 학문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메타 수학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 메타 수학은 메타인지 이론을 바탕으로서 아이들이 이 수학의 문제를 그냥 단순한 문제, 어떤 형식, 공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와 또 그 논리를 바탕하게 될 원리들을 이해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말 언어처럼 읽고서 해결할 수 있게 그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의 슬로건 기억하시는가요? 변화에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에 절망해버릴 것이냐.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었고요. 변화에 절망한다는 건 뒤처지고 휩쓸려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우리가 계속 지금 변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라는 것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두가 변화를 인지했다는 것이고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흐름을 과연 어떻게 하면 주도하고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끊임없는 고민과 어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무는 이미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 고민의 결과물로서 만들어낸 다양한 컨텐츠들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멀리 있는 의대라는 곳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진정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길, 즉 의문이 열리는 길이 되기 위해서 걸어야 할 첫걸음으로서 저희 의문에서는 학업 역량 진단 평가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업 역량 진단 평가는 일반적인 형태의 선답식 시험이 아닙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어떤 선행 상태나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테스트도 절대 아닙니다. 과연 이 과목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역량들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를 심층적이고 다각도에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정보의 분석, 또한 추론, 내지는 이해와 표현 같은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좋은 역량 진단 평가가 앞으로 2주간은 무료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학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어떤 입학 관련 상담을 하실 때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입학 테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희 의문에서는 이번에 모집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에 대해서 값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는 다 저희 의문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그냥 학생에게 필기구만 쥐어주시고 데리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학력 진단 평가의 결과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여서 의대를 향하게 하는데 탁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량 진단 평가를 2주간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요? 5월 22일부터 30일 딱 2주간만 우리 의문을 열다 남천 캠퍼스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적응할 것인가 또는 절망할 것인가? 자유학년제와 같은 시기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절망할 것인가? 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의문을 열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교육을 선도합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와 사고력이 강화되고 인성이 성숙되는 자유학년의 시기에 의문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